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소비 촉진 지원금과 민생 회복 지원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의 지급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금 정책이 고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무작정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소비자 물가가 더욱 상승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지원금 지급과 함께 물가 안정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시는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됩니다.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 정읍시는 약 30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시민수는 약 10만 2,647명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지원금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는 소비촉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의 지원금은 모든 시민 또는 세대별로 일정액이 지급될 계획이며 현재 10만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대별 지급 시 114억 원, 개인별 지급 시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남원시도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제시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금 정책이 실제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설 명절 전 1인당 3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3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수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설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생활안정 긴급대책으로 63개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100억 규모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산림 분야 등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민생안정종합대책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주 겨울여행 특별주간을 운영해 관광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주페이 등의 캐시백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타격이 우려되는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총 24개 사업에 4,500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생을 위하여 각종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사 구제식당의 한시적 운영 중단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민생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준 금리를 0.5%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게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비 촉진 지원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권과 골목 상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실제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당시 정부가 투입한 14조 원의 예산에 비해 경제 효과는 4조 원 규모에 그쳤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경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화와 함께 소득 증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문제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중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발표되었으며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따라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은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원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